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거나 비가 오면 무릎이 시큰시큰 거리실 때 있으시죠? 가끔 걷다가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게 되면 벌써 내 무릎이 닳아버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무릎에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는 무릎관절증 진료 환자는 매년 증가해 2019년 기준 296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미 관절 연골이 손상되었다면 원상태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꼭 평소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분만 따라하면 무릎에 좋은 운동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운동을 심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릎이 아파요. 왜 그런가요? 꼭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과도한 무릎 사용을 해야만 관절이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면 젊었을 때는 괜찮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다리 변형이 오고 관절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는 3에서 5kg의 부담이 가해져 무릎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근육이 있었으므로 체중 부하를 근력으로 견딜 수 있었지만 중년 이후에는 근육 퇴행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지탱하지 못하면서 안쪽 연골에 무게가 실리고 결국 다리가 변형되며 통증이 심해지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 당장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무릎관절증 환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무릎 통증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많이 사라지는데요. 다만 이 경우라면 무릎관절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냐고요? 바로 계단을 내려갈 때,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 혹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구부리고 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증상을 느끼셨다면 무릎이 이미 안 좋아진 상태이시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한 번 안 좋아진 무릎은 이제 최대한 쓰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이 아프실수록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무릎을 잡아주는 근육의 근력이 줄어들면 통증이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져 뻣뻣해져 결국 통증이 더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맞지 않는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무릎 연골만 상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아시나요? 특히 최근 유행하는 스쿼트나 런지 자세를 할 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히게 되는데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거나 안쪽으로 휘게 되면 무릎으로 과하게 체중이 실려 무릎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힘줄에 염증이 발생하는 건염이나 무릎을 움직일 때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 등 다양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쿼트나 런지 동작 시에는 관절 연골 손상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증을 줄이려면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해야 하나요? 먼저 유산소 운동 중에서는 관절에 체중이 많이 가해지지 않는 실내 자전거 타기를 추천드립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을 잡아주는 허벅지 뒤 안앞쪽 근육을 단련시켜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 중 가장 중요한 근육은 대퇴사두근입니다.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중 무릎에 가장 충격이 적고 효과가 좋은 운동이 바로 실내 자전거 타기 운동인데요. 페달이 충격을 잡아주어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와 대퇴사두근을 사용해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의들은 실내 자전거 탈 때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전거 앞쪽에 있는 계기판 중 RPM이라고 표시된 계기판의 숫자가 1분 동안에 몇 바퀴를 돌렸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55에서 65 사이가 유지되도록 돌려주세요. 이 속도를 유지하기가 쉬우시면 강도를 한 단계 더 올리시고 점점 힘들어지면 한 단계를 내리면서 20분에서 30분을 타주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30분 정도 탔는데도 더 탈 수 있겠다고 생각되시면 하실 수 있는 것보다 약하게 타신 거니 다음에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타주시면 됩니다. 단 각자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운동을 하시다가 통증이 있으시면 곧바로 멈춰주세요. 무릎 수술을 받으셨거나 심한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의하여 맞는 운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은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자신의 체중만을 이용하거나 작은 모래주머니나 베개 등을 이용하여 뼈를 직접 잡고 있는 내부 근육을 먼저 강화하고 차차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운동은 다리 조이기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데요. 근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없이 따라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먼저 옆으로 누워 양쪽 무릎을 90도로 굽혀줍니다. 여기서 영상과 같이 다리를 안쪽으로 접어서 힘을 주고 10초 버텨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버티는 것을 6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운동은 다리 올리기입니다. 다리 올리기 운동은 고관절 굴곡을 수행하는 유일한 대퇴사두근인 대퇴직근을 활성화하는 효과적 운동으로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도 대퇴직근을 강화해 줄 수 있어 무릎 관절 통증 완화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이 운동도 아주 쉬운데요. 먼저 똑바로 누워주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올려주셨다가 다시 내려주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서 10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운동은 월 슬라이더입니다. 이 운동도 아주 손쉽게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열중 쉬어 자세로 수건을 양손으로 쥐어주세요. 그리고 문이나 벽에 기대시고 발 위치는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무릎 위치를 주시하면서 벽을 미끄러지듯 내려가다가 60도에서 멈춥니다. 그런 다음 서 있는 자세로 돌아주세요.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굳어진 관절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대, 건, 근육 등을 풀어주고 관련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크게 하여 지속적인 혈액순환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1에서 2회 매일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스트레칭 영상은 위에 카드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해서 매일매일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3분 운동으로 무릎 근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무리한 운동 대신에 집에서 매일 3분만 해보시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며 다음에 더욱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